볼화! 왕기자입니다. 벌써 스쿼드 분석 9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기다리던 시즌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저희가 설 연휴 기간에 푹 쉬기도 했지만 스쿼드 분석 취재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 출혈이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작년보다는 스쿼드가 업그레이드 됐다. 전체적으로 무게감이 늘고 다양함이 더해졌다. 특히 전방의 결정력 부분에서 조금 해결을 해줄 선수들이 늘어났다. 이런 평가가 축구계에서 있거든요. 과연 그럴지 오늘 방송을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앤아웃부터 보겠습니다. 포지션별로 보강이 잘 된 게 눈에 띕니다. 김민우, 정상빈 이 두 핵심이 동시다발적으로 나가서 데미지를 크게 입은 듯한 느낌이 일단 들긴 합니다. 하지만 고르게 보강이 잘 된 것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불트위스 그리고 이한도면 센터백 보강은 만족스럽다고 볼 수 있고요. 사리치 정승원 영입으로 중미 쪽 자원도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어떤 힘도 에너지도 좀 느껴지고요. 공격진에는 제리치, 니콜라오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가 1년 전인가요? 20골을 부탁해 제가 제목을 달았었는데 그게 지금 박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들을 대신할 선수로 그로닝이 합류를 했는데요. 이 그로닝이 얼마나 대박을 터뜨릴지가 올 시즌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지션별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평소와 순서를 바꿔서 할 이야기가 많은 공격부터 할게요. 일단 뒤에 그래픽으로 보기에도 인앤아웃 중에 아웃이 더 많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실보다는 득이 많습니다. 그로닝 이야기는 잠시 뒤로 빼고요. 우선 오영규부터 하겠습니다. 사실상의 영입과 같습니다. 지난 시즌 말미에 김천 상무에서 전역해서 합류를 했습니다. 근데 군필인데 2001년생입니다. 아직 22세 이하 출전 의무 규정에 적용되는 그야말로 사기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타일은 파워풀하면서 연계 플레이도 되는 제가 요즘 해축 선수 떠올려 봤는데 요새 잘 안 봐서 그런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예전 선수로 따지면 웨인 루니 같은 그런 스타일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내려와서 플레이 잘하고 기회만 있으면 중거리슛도 잘 때립니다. 게다가 이번 동계 전훈 때 가장 가벼운 몸놀림을 보이는 선수 중 한 명이라고 들었습니다. 수원의 주무기가 작년에 뭐였나요? 그 정상빈 중심의 어떤 역습 임팩트였잖아요. 그게 조금 정상빈이가 떠나면서 발휘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도 오영규가 다른 방식으로 공격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박건하 감독의 현역 시절 번호였죠. 18번까지 달아서 기대가 더 커졌습니다. 오영규가 기대가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김건희의 존재입니다. 김건희는 소위 연계형 공격수라고 합니다. 마무리 능력도 갖췄지만 연계에 능한 스타일입니다. 그런 점에선 루니와 베르바토프가 빅버드에서 만났다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건희는 오영규의 메탄고 한 6기인가? 7기? 6기일 겁니다. 선배인데요. 지금 주장도 이번에 메탄고 출신이 처음으로 달았고 김태환, 강현묵, 전진우, 유주환도 있고요. 여러모로 올해 메타니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그로닝이 터지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로닝은 오영규, 김건희와는 또 다른 스타일입니다. 좀 들어보니까 수비수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다고 합니다. 뭐냐면 몸싸움을 해서 이겨내고 득점하는 것을 즐긴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위치 선정도 좋고 공의 착지 지점도 잘 찾아서 박스 안에서 분명한 위협적인 선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김건희가 골대에서 가장 먼 위치에서도 활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오영규고 그리고 그로닝은 그래도 박스 안에서 위협적인 그 스타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박건하 감독이 기대하는 부분은 그거 같아요. 그 과거에도 영상을 통해서 확인했다는데 번뜩이는 슈팅 이게 공격수들에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등진 상태에서 터닝슛을 한다거나 이런 번뜩이는 슈팅 능력을 좀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슈팅. 예전에 그 타가트 선수가 이걸 굉장히 잘했었는데 타이밍 뺏고 슈팅을 하는 걸 그런 부분을 좀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득점을 책임져야 하는 세 선수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양질의 패스를 공급하고 공간을 파고드는 조력자들, 옆에 있는 측면 공격수들의 역할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걸 해야 되는 선수들이 전진우, 구전세진이죠. 전진우, 유주환, 한석희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진우는 개명을 했고요. 그리고 유주환은 재계약을 했고요. 한석희는 장기 부상을 떨쳐냈습니다. 세 선수 모두 홀가분한 기분으로 시즌을 맞이합니다. 동시에 세 선수 모두 지금까지 터질 듯 터지지 않았거든요. 올 시즌에는 실력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원과 같은 큰 구단이 언제까지 터지기만을 기다리진 않을 것이고요. 작년 정상빈 등장하면서 이 선수들도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올해 구민서 같은 선수들도 올라와서 계속해서 이렇게 터지지 않다가는 신인들에게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전진우는 지금 부상에서 회복 중인 단계고요. 한석희는 오래 쉬었기 때문에 시즌 초부터 바로 뛸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더욱이 정상빈이 나간 자리를 어떻게든 메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승원 이후 한 명의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류승우 선수를 FA로 영입을 했습니다. 정상빈의 직접적인 대체자라고 조금 보여집니다. 최근 한 1, 2년간 경기 수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레버쿠젠까지 갈 정도로 어떤 실력 있는 선수이고요. 또 류승우가 수원고 출신입니다. 그래서 모처럼 수원으로 돌아오는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수원은 올 시즌 3-5-2 그리고 3-4-3 두 포메이션을 혼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투톱을 쓸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전방 공격수 3명 중 2명을 쓸 가능성이 높고요. 톱3를 쓰면 김건희를 측면으로 뺀다거나 다른 측면에 류승우를 배치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윙포를 배치한다거나 아니면 정승원을 날개로 쓴다거나 이렇게 변화를 줄 것 같습니다. 그루닝의 적응 문제, 전진우 한석희의 컨디션 문제, 류승우의 어떤 부활 문제 이런 게 변수가 있지만 공격 옵션이 늘어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류승우 그리고 정승원이랑 류승우를 최근에 좀 영입을 했는데 수원의 이적 시장은 이걸로 끝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한간에는 지방구단의 공미죠. H 선수를 노린다는 썰도 돌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미드필더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윙백을 쓰는 어떤 그런 팀이지만 일단 윙백을 수비수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저는 이제 미드필더라고 좀 포함을 했습니다. 미드필더를 보면 사리치 정승원 영입은 분명한 플러스 요인입니다. 사리치는 과거 수원에서 뛰었죠. 그래서 청백적 구단의 어떤 유니폼의 의미를 잘 알고 있고요. K리그에 적응도 따로 필요 없다는 점도 분명한 강점입니다. 그런데 관건은 부상 후유증입니다. 십자인대를 다친 뒤에 많은 경기를 나서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입할 때부터 몇몇 관계자들은 사리치 제대로 못 뛸 텐데 라는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90분 풀타임 당장 뛰기는 어려운 상태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훈련장에서 보여준 모습은 사리치는 사리치다. 진짜 클래스는 어딜 가지 않는구나. 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유의 탈압박과 경기 조율, 공격 전개 능력을 발휘하면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고요. 사리치 옆에 정승원이라는 매우 훌륭한 팔팔한 엔진이 달려 있습니다. 포지션상 그리고 스타일상은 김민우, 지금 청두행 임박했죠. 이 선수의 대체자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김민우가 지닌 상징성은 물론 크고 이거를 정승원이 바로 메우기에는 사실 불가능할 정도지만 일단 당장 정승원이 수원의 10번의 어떤 무게감을 잘 이겨내고 빠르게 적응한다면 꽤 괜찮은 어떤 선수 간의 교체가 아닐까라고 봅니다. 나이도 그렇고요. 활동량도 그렇고요. 정승원도 김민우와 마찬가지로 윙백, 풀백, 미드필더, 공미, 윙포 다 볼 수 있는 그런 멀티플레이어거든요.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만약 정승원이 데뷔 초반에 잘해준다면 요새 말로 해자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커뮤니티나 다른 썰 방송에서도 이 종류가 좀 언급이 됐었는데 정승원이라는 이름값에 비해서 많이 저렴한 편입니다. 물론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적응을 잘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한석종, 최성근 이 두 선수 중에 한 명이 아마 되겠죠. 두 선수 모두 부주장인데 이 선수들이 사리치와 정승원을 받쳐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 언급한 대로 3-4-3을 쓸 경우에는 두 명의 미드필더를 쓰게 되는데 그때는 사리치, 정승원을 세우기에는 리스크가 조금 있어 보입니다. 그때는
뭐 정승원을 뭐 윙포로 쓴다거나 뭐 윙백으로 쓴다거나 좀 변화를 주지 않을까. 그냥 수비 한 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예상이 됩니다. 양 윙백은 일단 작년과 같이 이기재, 김태환이 주전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현재까지 스쿼드상 만약에 3, 5위를 쓸 경우에는 이기재, 사리치, 한석종, 정승원, 김태환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최근에 또 훈련장 또 물어보니까 염기훈 마지막 지금 라스트 댄스를 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염기훈 선수도 훈련장에서 몸이 좋다 그러고요. 오영규 선수 얘기했고 그리고 또 한석기 선수도 부상 복귀에서 의욕이 좀 있어서 그런지 괜찮은 모습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 세 명이 가장 돋보인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로닝 선수도 금일이었죠. 아주대와의 연습 경기에서 해트트릭 했고 한석기 선수도 이골 1도움인가 했었죠, 맞죠? 예. 그러면서 두 선수도 지금 포인트를 올리는 만큼 조금 팀이 좀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비수로 가보겠습니다. 수원은 지난해 리그에서 50골을 내줬습니다. 전체 최다 실점 4위입니다. 그중 절반에 가까운 18경기에서 멀티 실점을 했고요. 그 일전에 몇 번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후반 30분 이후 실점이 19골로 12개 구단 중에 가장 많습니다. 쉽게 흔들렸고요. 특히 막바지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불가피했습니다. 수비의 축부터 갈아 끼웠습니다. 헨리 선수는 지난해 유독 카타르 대표팀 이슈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시즌에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수원이 빠르게 대체자를 찾은 끝에 FA로 풀린 불투이스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오피셜만 늦게 나왔지 꽤 일찍 결정을 내렸고요. 그리고 광주에서 좋은 모습 보인 이한도도 품었습니다. 민상기, 장호익 등이 건재한 상황에서 불투이스, 이한도가 가세했고 지난해 여름 제대한 고명석까지 있어서 뎁스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불투이스 때문에 저는 작년보다 올 시즌 수비가 더 나을 수도 있겠다. 물론 뭐 여러 가지 또 변수가 있겠지만 관건은 조합이 되겠죠. 불투이스를 왼쪽에 세울지 가운데에 세울지, 발빠른 이한도를 3백의 측면에 세울지 아니면 백업에 둘지 지금도 최적의 조합 찾기에 한창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지난 시즌 3백의 오른쪽에서 좋은 활약 펼친 장호익이 윙백이나 지금 김태환이 U23 대표팀에 차출됐을 때는 윙백으로 훈련을 많이 했다 그래요. 그래서 장호익이 한 칸 위로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예상이 해봅니다. 여러모로 수비 어떤 구성도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수비는 다른 포지션보다는 어떤 조직력이 중요하잖아요. 호흡을 많이 맞춰봐야 되는 포지션인데 그래서 시즌 초반에 얼마나 흔들리지 않고 버티느냐 그리고 시즌 초반에 또 어떤 변화를 줄 수도 있겠다. 멤버 구성상 그런 예상을 조금 해봅니다. 골키퍼 가보겠습니다. 골키퍼는 변화가 없습니다. 네. 노동건, 양영모 선수가 건재합니다. 동갑내기죠. 네, 올해도 치열한 주전 경쟁을 펼칠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엔 노동건으로 시작해서 양영모가 주전을 빼앗았고 그리고 막바지엔 다시 노동건으로 끝났습니다. 양형모가 23경기, 노동건이 15경기를 뛰었는데요. 선방률은 양형모가 50%, 그리고 노동건이 44.3%로 양형모가 더 높았는데요. 클린시티는 7대6, 노동건의 무실점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막바지에 노동건이 울산전이었나요? 네, 페널티 선방도 하고 임팩트가 강했기 때문에 저는 연속성 측면에서 노동건이 그래도 한 발 앞서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했는데 훈련 중에 얼굴을 다치면서 시즌 초반 결장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초반은 일단 양형모 체제로 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보고요. 그 밑에선 이성주 그리고 박지민이 호시탐탐 반란을 꿈꾸고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메탄고 유스입니다. 공교롭게도 FC 서울도 그렇지만 수원도 유스에게 골문을 맡기는 어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선수, 서울은 백종범 선수가 있겠고 수원은 지금 이성주, 박지민 선수가 모두 괜찮은 실력을 지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훗날, 당장은 아니겠지만 훗날을 위해서 올 시즌에 데뷔할 것 같습니다. 22세 자원, 아마 K리그를 통틀어서 가장 걱정 없는 그런 구단이 아닐까 싶은데요. 물론 정상빈이 나가긴 했지만 오영규가 있고요. 강현묵도 있고 강현묵 선수는 뭐 벤치묵에서 선발묵으로 올 시즌에 좀
황골 탈퇴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그리고 김태환 선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또 누가 뭐 선발을 받을지 모르지만 모두 주전급이잖아요. 그런 만큼 활용, 뭐 교체가 5장 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또 돌아보면 정상빈 선수도 갑툭튀에 가깝습니다. 지난 겨울 동계 훈련 때 제가 거제 전주훈련도 갔었는데, 사실 그때는 부상 중이기도 했고, 이렇게 많이 뭐 인터뷰 요청 이런 거 보면 다 알잖아요, 인기를. 근데 그런 게 크지 않았어요. 저도 강영무 선수를 인터뷰를 했었는데, 근데 기회를 몇 번 주니까 빵 터졌잖아요. 그래서 올 시즌도 22세 자원 중에 뭐 많습니다, 신인급. 그 선수 중에 기회를 잡는 선수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선수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총평을 드리면 수원의 스쿼드는 어떤 무게감이 확실히 좀 늘어난 느낌입니다.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옵션이 늘어났다. 그래서 박건하 감독은 뭐 당연히 모든 감독은 다 선수 강사 모자르고 조금 뭐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구성하는 데 있어서 작년보다는 확실히 좀 숨통이 조금이라도 더 트였을 거라고 좀 짐작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늘어난 만큼 다양한 전술 및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 2022 시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설 연휴 때부터 지금까지 그 목요일까지 아주 준비를 빡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멤버십 얘기도 나오고 하는 것 같은데 부디 만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팀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많이들 기다리시는 팀들이 마지막 뭐 영입도 안 되고 있고 여러모로 지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어서 조금 더 지켜보고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다음 회차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